그다음에 이제 오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윤석열 측이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 뭡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어디? 공수처 너희들이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된 걸 우리가 찾았다. 예, 그래가지고 자 봐라, 너희가 영장 쇼핑한 거 맞지? 맞지? 너네 나왔어. 뭐 이래가지고 예, 그래갖고 땅 이거 딱 이거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 패건 들지 마, 손모가지 날아본 게 이거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예. 원래 서부지검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검에 공수처가 청구를 했다가 이게 이게 이제 그래서 예. 변호사가 들으면 좀 화낼 얘기 같아서 제가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오늘 좀 내가 바빴구나. 공수처가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기사를 읽어드릴게.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4차례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윤석열 측과 공수처가 각자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게 기사예요 지금. 자, 윤곽근 변호사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내가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서 이 기록을 찾아냈고, 그러면서 이 기각된 영장 실물을 들어 보이면서 공수처의 법원 쇼핑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자, 또 투덜대지 마세요. 시사인 기자들 그만 구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구박한 적이 없습니다. 네, 구박을 한 게 아닙니다. 물어본 것뿐입니다. 네, 기자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언제 제가 구박을 했습니까? 네, 그냥 서로 구박하자. 이건 뭐지? 네, 아닙니다. 네, 누구도 구박하지 않는다. 네, 자. 윤 씨들이 이제 얘기한 공수처 기각영장은 8건인데 이 중에 윤석열이 피의자로 적시된 게 4건이다. 자, 근데 시점 잘 들어보세요. 12월 6일 날, 그러니까 12월 3일 날이 비상계엄 선포한 날 아닙니까? 그쵸. 12월 6일 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통신영장 6일 날 청구했는데 7일 날 기각이 됐고요. 두 영장에는 각 윤석열 포함 피의자 4명과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죠. 경호처 사람들이 같이 있겠죠. 32명, 요건 이제 통신영장이겠죠. 의 이름이 적혔고 기각 사유 중복 수사였습니다. 그때 경찰이랑 다 검찰이랑 막 뒤섞여서 들어올 때. 그렇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 간 협의를 요청했고, 그건 이미 예전에 보도가 다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공수처는 기각 다음 날인 8일 검경에 수사 이첩 요청권을 발동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재차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가 그리고 10일 날 또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는 역시 중복 수사였다. 왜냐? 공수처의 이첩 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였어요. 그런데 이 밖에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등에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 등도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이 됐다라는 거를 윤곽근이 들고서는 흔든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그래서 서부지검에다가 쇼핑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 다 고발할 것이야. 그리고 이 서부지법을 고집한 이후 바로 그게 우리 법 연구에 걷지.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 체포영장에다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예로 한다라고 적은 것이요. 이것이 바로 증거인 것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공수처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왜 시사인 얘기만 합니까? 여기 진짜 여기서 왜 시사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김준우 얘기를 하세요. 박재희 얘기를 하든가, 네, JC 얘기를 하든가, 네. 그래서 여기서 공수처가 뭐라고 했느냐? 자, 윤석열을 대상자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고. 체포 구속영장은 서부지법이 최초의 청구이다. 그리고 영장 관할과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 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받았다. 그리고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는데
당시에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성관이 등으로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영장이나 관할지를 일일이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그때는 청구를 한 것이고 윤석열만이 대상인 체포 구속영장은 주거지인 한남동을 기준으로 서부지법에 청구를 한 것이다. 예. 요렇게 얘기를 했다. 뭐야 도대체. 그리고 이제 주진우 의원이 주장한 이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뭐 이런 블라블라 했는데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네. 그러네요. 네. 시사 이야기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라고. 여기 시사 방송이에요. 네. 여기 시사 방송이에요? 이 논쟁에 대한 논평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열심히 찾아서 뭐라도 또 오늘을 나기 위한 소스를 찾았구나. 오늘을 나기 위한 소스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그냥 뭐 그래? 웃기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났잖아요. 여러분도 재미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유튜브는 난리가 났어요. 그니까 드디어 찾았다. 이거 끝이다. 그니까 증거 찾았다. 이거 판사 쇼핑 나왔다. 그 다음에 홍장원 거짓말한 거 나왔다. 그래서 홍장원 말만 믿고 탄핵하는 거 이제 끝났다. 제목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끝났다. 뭐 이런 거 난리 났어요. 그리고 뭐 48시간 뭐 이틀이 지나서 구속이 뭐 무효다. 뭐 그것도 있었어. 그건 또 검찰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날의 유튜브 소재다. 구구파 소재다. 그렇게 계속 던져주는 거다. 그래야 계속 물고 이 사람들 끌고 가서 계속 여론조를 한다라고 하지만 탄핵 찬성이 60%대 머무른 건 애석한 일이지만 탄핵 반대가 40을 넘어서 확 뚫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어차피.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난리 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사실 이분들은 한계가 없는데 왜 한계냐? 늘 말씀드리지만 아스팔트 우파가 분열이 돼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프레시안 TV에서 소년보는 정상인이다 이 주장을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주장을 할 준비가 지금 보수 쪽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광훈이랑 싸우느라고. 전광훈이랑 이제 손절을 할 수 있게 돼서 소년보의 여의도파와 소년보 소년보로 들었어요. 그래서 소년보 사건인가 그래서 잘못 죄송합니다. 손현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와 전광훈의 목사로 추정되는 분, 목사라고 주장하시는 분, 그쪽이 틀어지면서 원래도 사이가 안 좋았으나 윤석열 탄핵을 기념하여 좀 모여봐 이래가지고 하나로 묶어놨던 건데 그들이 또다시 어쨌든 간에 지금 전광훈 분위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정치적 판단이 플러스가 되면서 자기들끼리의 그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틀어지면서 전한길 씨의 그것도 있지만 역사관 문제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이게 분리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때다. 이제 소년보 목사를 정상인이라고 하자. 전광훈만 비정상이라고 하자. 이러면서 이제 지금 틀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그런 모드로 가면서 아스팔트 우파 근데 집회 참가자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소년보 씨의 집회에 가든 뭐 전광훈의 집회에 가든 똑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분열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거든요. 치열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스팔트 우파들의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면 전선이 흐트러지면서 이게 공동 대응을 해야 될 대상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여지가 좀 줄어들잖아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래서 갤럽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조금 이제 이 상대적으로 조금 빠지는 국면이고 김문수 지지율도 조금 빠지는 국면이고 뭐 중도가 돌아왔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도가 뭐 어디 자고 있다 갑자기 일어나갖고 돌아왔겠습니까? 중도가 응답하기 전에 빨리 응답하신 분들이 좀 비율이 낮아진 거지.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효과가 같이 일어난 것이지. 그것만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면서 이 좀 극우 아스팔트의 요 분위기가 조금 죽을 거예요. 숨이 약간 죽을 거예요. 숨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 극우 유튜브도 계속 난리 났다고 하고 하겠지만은 그런 거에 약간 영향을 윤석열이 좀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대미를 장식한 윤석열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국민변호인단 있잖아요. 석동현 씨가 꾸린 12만 명이 넘는 이 전사들이 모여 있는
국민 변호인단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국민 변호인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이렇게 모두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곧 돌아가서 세대 통합을 이루고 하여튼간 나라를 발전시키고 다 하겠다. I will be back. 이게 뭐냐? 멋지다. 네. 멋지다 성렬아. 멋지다 영렬아. 아 그런 게 아닌데 이건 더 글로리였는데 어쨌든. 나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하여튼 그거까지 언제 연습했어요? 네, 아무튼간에 진짜. 내가 곧 돌아간다. 그러니까 김수민이랑 자꾸 분열되는 것을 이 윤석열의 메시지가 이 신탁이 그걸 또 나름 하나로 묶는 그런 어떤 것들을 또 계속 거리들을 주는 거예요. 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뭐 극우 유튜브의 사령탑이다. 지금 또 감옥에서 뭐 옥중 경영을 하고 있다. 극우 유튜브를. 자, 한겨레 단독. 명태균, 김종인의 카톡으로 여론조사 보고서 전달했다. 야, 좋다. 야. 명태균이 광역 저격을 하고 있죠 지금. 네. 계속 저격하고 있죠. 네. 한겨레 취재 결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명 씨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설문지를 사전에 보고했다. 그리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이전에 보고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사후에 보고하는 이러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를 했다.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가 2021년 2월 23일 서울시장 경선 여론조사 자료를 보내자 김종인 전 위원장 조사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3월 15일 날 다른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도한 기사를 전송을 하자 만날 일정을 잡고 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4월 2일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전투표 이후 조사는 오늘 저녁에 하는지 내일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오늘 저녁 6시 이후부터 내일까지 조사를 합니다. 서울, 부산 같이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또 같은 달 4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명태균 씨한테 사전투표 이후에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명태균 씨가 조사는 또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은 7, 8% 앞서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부산은 14에서 15%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하는. 그리고 뭐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단일화 조사를 한다면 1. 정당명 기호가 적시된 적합도 조사로 단일화한다. 2. 유선조사 20% 무선조사 80% 비율로 조사한다는 조건을 꼭 관철시켜야 된다. 이게 이전에 나왔던 보도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떻게 하든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2021년 1월 달에 오세훈 만나서 천하를 얻으려면 김종인한테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다. 네,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까지 명태균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명태균과 검찰이 지금 통했다. 이들의 그 나름의 어떤 권력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죽이는 걸까요? 오세훈, 그 다음에 홍준표, 그 다음에 김종인, 이준석까지 죽이고. 근데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얘기 나온 건 이제 창원지검이 수사한 거죠. 네. 지금 창원지검 수사팀의 팀장이 중앙지검으로 같이 딸려가긴 했는데 그렇죠. 소스는 어쨌든 지금 만약에 검찰에서 이 소스가 나왔으면 창원지검 수사팀 쪽에서 나온 것이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잡고 싶어라는 의중이 실렸을 수 있는데 그런데 최종적인 컨트롤은 그러면 중앙지검으로 갔으면 검찰총장이 컨트롤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건지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뭐 거기까지는 상징적으로 가르마를 탈 때 지금 대선에 나오는 사람까지는 안 건드리는 선까지만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건 그냥 의심이죠. 대놓고 한동훈 편은 안 된다. 그러지 않을까. 네. 뭐 한동훈이 대박 날 것 같지도 않고 대박 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JTBC 단독 뭐 이래갖고 또 이제 또 단독이야 다들. 네, 근데 이거는 뭐 명태균 김여사 만남 핵심 물증 코바나 돈봉투 사진 입수. 그래서 이 돈봉투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이게 지금 검찰 발이에요, 아니면 명태균 발이에요? 명태균 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네. 내가 창원지검 변호인한테 다 흘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조사 받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요 돈봉투 사진은 아마 명태균 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를 만나가지고 내가 금일봉을 받았다. 그때 코바나 이 글씨 써진 봉투에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이거에 감격해갖고 이 봉투는 따로 보관까지 했다. 장롱에다가 보관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JTBC가 입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명태균 씨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됐다. 이 봉투 사진은 앞면 뒷면에 COVANA 코바나라고 글씨가 빼박이네. 선명하게 빼박이네. 써있다. 그러면서 예, 김건희가 과자나 사주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학원비로 썼다라고 이 진술을 했다. 그쵸. 검찰은 윤석열이 대선 준비할 당시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를 만난 핵심 물증이라고 보고 이 돈봉투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대단하다. 또 JTBC 단독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이 V1, V2 위에 최선 다했는데 주변에 구명 시도한 명태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JTBC가 지난해 9월달에 명태균 씨의 불법 자금 수수를 보도를 했는데 그때 명태균 씨가 주변에다가 대통령 부부를 뜻하는 V1, V2와 관련된 일이다. V1, V2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다녔다. 이게 구명을 나름대로 하려고 요런 얘기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JTBC의 보도 이후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하고의 불법 자금 수사하고 있다라든지 그 6,300여만 원을 건넨 단서를 잡았다든지 이런 보도를 JTBC가 하는데 이때 명태균 씨가 함성득 경기대 교수 있잖아요. 이 양반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함성득 교수가 먼저 JTBC 기사 이런 거 보도가 나왔다라고 보내면서 말을 시작을 했고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한테 말했던 거 꼭 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다 끝납니다. 뭔 얘긴지. 그랬더니 함성득 교수가 이걸 알아들어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냐. 다들 너로부터 연락받는 거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명태균 씨가 그건 죽으란 말 아니냐. 해결 안 되면 다 죽습니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부탁한 건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맥락은 뭔가를 이미 나는 주호영에게 부탁을 해놨는데 그거를 빨리 들어줘라. 그러면 다 해결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성득이 그거 지금 부담스럽다. 함성득 씨는 V1, V2인지 V0인지들하고는 통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 씨가 V1, V2 일이다. 부탁드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함성득 교수는 네 일이 아니고 V1, V2 일이라면 더욱 못한다. 이미 너나 나는 기피 대상이 됐다. 이렇게 답을 하고 명태균 씨는 거기에 대해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일을 했는데 V1, V2에게 말씀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갑자기 이상한 데 꽂혔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함성득 교수는 원래 고대 교수였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는. 그러다가 뇌물죄인가 뭘로 아마 잘렸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대 교수가 됐는데 그때 알선 수재인지 뭔지로. 네, 그렇죠. 네. 근데 2000년에 그 행정학 수업에 대통령론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 거 있죠. 가끔. 그래서 YS를 부른 거죠. 오. 2000년에. 오. 그래가지고 그 학교의 운동권이 전부 다 앞에 뭐 던지러 갔겠네 또. 대치를 했죠.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걸 그때 아마 오마이뉴스가 실시간 중계 옛날엔 1보, 2보, 3보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때 이제 뭐 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같이 가서 던졌습니까? 그래서? 던지는 건 아니고 이제 저는 무슨 저승사자 코스프레를 하고 코스프레를 했다. 있었는데 2000년이요? 2000년에 그게 왜 있었냐면 그 다음 주에 아셈 집회를 위해서 안티 아셈 2000 집회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코스프레를 갑자기 YS가 와가지고 써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함성득은 그런 교수였다. 그쵸. 그때 왜냐하면 아직까지 IMF에 대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국민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왜 YS를 왜 부르냐. 아직 그 재평가까지 할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뭐 하여튼 뭐 그런 재미는 있었습니다.
뭐야? 네. 헛소리지 지금 정신이 없어. 그때만 해도 이제 새로운 뭔가 집회 내지는 그 저항의 그 문화를 많이 네. 그 고민하실 때니까 퍼포먼스를. 네. 그러니까 저승사자 코스프레도 그래서 이제 했겠죠. 가짜 현장도 이런 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본인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지. 좀 어떻게 보면 저승사자 같기도 해요. 아 어차피 까만색 천으로 뭐 얼굴을 다 두르고 있어서 얼굴은 안 나와. 네. 그냥 그런 쇼를 했다. 그리고 TV조선이 보도를 했는데 TV조선. 윤도 궁금하다던 계엄 전날 조태용 김건희 문자 내용은 바뀐 전화번호입니다. 이다. 네. 바뀐 그 전 전화였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게 뭐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보도를 한 건데. 우리 제작진 나가고 있어. 네, 집에 가네요 제작진이. 네. 제작진도 이제 버티기 힘들어진 거죠. 그런가 봐. 네, 뒷정리고 뭐고 이제 당신들은 알아서 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어쩔 TV냐 뭐 이런 네. 거잖아. 근데 이제 뭐 가시라고 하죠 뭐. 가시고 그건 이제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우리는 오늘 뭐 어떻게 새벽 5시까지 하나요? 그것은 좀 무리다. 그것은 좀 무리다. 네. 그 헌법재판소 변론할 때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한테 문자 받았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뭔 문자냐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는데 TV조선은 지금 뭘 취재했다라는 거냐면은 그 문자 내용이 뭐였느냐, 김건희가 한남동으로 자신을 지칭을 하면서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다라고 적었고 그 다음에 그 번호가 적힌 두 번째 메시지를 전송을 했다. 그러니까는 지난해 11월 달에 윤석열들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뭐 김건희가 내가 잘 때 전화를 먹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우린 이제 전화를 다 바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했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바꿨잖아요. 네. 전화를 바꾸고 내 전화번호가 이겁니다라고 지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가 김건희는 해외 순방 과정에서 주미대사와 안보실장을 지낸 조태용 원장의 외교적 조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바뀐 번호를 보내준 게 전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지금 이게 별거 아니라는 식의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국정원장한테 전화번호를 왜 가르쳐 주냐? 국정원장 알아서 알아야 알고 싶으면 알아낼 수 있을 텐데. 왜? 그렇지 않아요? 계엄 선포하는 날 전화번호는 왜 가르쳐 주냐 그러면? 네? 전화번호 왜 가르쳐 줘? 그러니까. 네? 뭐 이러면은 의혹이 해소되냐? 네, 해소가 안 됩니다. 네, 전화번호 왜 가르쳐 줬어?